위대한 영웅이 마왕과 싸우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왕은 거대한 분화구로 그를 짓누르려 하지만 영웅은 땅에서 돌을 집어듭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돌을 던지고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돌은 분화구를 밀어내고 심지어 파괴합니다. 그는 마왕에게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말하고 둘은 최고의 기술로 서로 돌진하며 충돌하여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둘 다 한계에 이르지만 계속 싸우고 결국 서로를 찌르며 무승부로 끝나지만 영웅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블레이드라는 이상한 소년이 영웅 학원에 입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들은 그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카심과 클레이, 그리고 클레어와 제시카라는 소녀들을 만난다. 그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설명하자 클레어는 그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한다. 블레이드는 즉시 동의하며 벌써 4명의 친구를 사귄 것에 신나한다. 그 순간 1등 학생 어니스트 플레밍이 나타나 소란을 물어본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그가 새로운 전학생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니스트는 이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카데미는 영웅을 꿈꾸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보통 늦은 입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블레이드는 자신이 영웅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단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어니스트는 그의 결심을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상관하지 않으며 그녀에게 교장실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사무실에 들어가고 어니스트는 교장 선생님 대신 왕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그 앞에서 절을 하지만 블레이드는 태연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는 왕에게 블레이드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왕은 그녀를 알아보며 그녀가 최고의 학생임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교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리며 어니스트는 그에게 팬이 되어버리지만 그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하고 블레이드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니스트는 화가 나며 블레이드가 왕과 어떻게 이렇게 친한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블레이드는 위대한 영웅이고 왕은 그가 힘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한다. 블레이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악마 왕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왕은 그가 힘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고집하며 그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른다. 훈련 구역에서 어니스트는 블레이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이 고급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이미 하급반 시험을 치렀고 그들에게 합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고급반에 들어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비난하며 그의 미지근한 결의 때문에 아카데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어니스트는 그에게 그녀의 말을 듣라고 소리친다. 그는 그녀에게 듣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지만 그녀는 검을 뽑아들고 그에게 이러지 말라고 경고하며 벽을 손상시킨다. 한 소녀가 그들에게 강사가 모이라고 한다고 전하며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그 소녀는 자신을 소피라고 소개하고 블레이드는 그녀를 만나서 기쁘다고 한다. 어니스트는 강사에게 블레이드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강사는 그날 다른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지만 그녀의 위협에 굴복해 결국 그녀의 요청을 수락한다. 그들은 마법이 부여된 갑옷을 입힌 더미를 세팅하고 어니스트는 모든 고급 학생들이 그것을 베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블레이드가 모두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길 원하며 고급 수업이 3단계나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블레이드는 자신의 기술을 조정하고 바람으로 검을 감싸는 기술을 사용한 후 드래곤 이터 스킬을 발휘하여 더미를 완전히 부수고 벽마저 파괴한다. 칼이 산산조각나고 어니스트는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모두가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모두를 날려버렸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휴식 시간에 블레이드는 어니스트 옆에 앉고 친구들에게 함께 앉자고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블레이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니스트는 그 자리가 그녀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밝히며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어니스트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했던 말을 취소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어니스트는 블레이드를 생각하고 그녀는 첫 친구를 사귀어서 행복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칼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젊은 어니스트가 악마의 검에 다가갑니다.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하고 그녀가 검에 손을 대자 머리카락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레너드라는 소년과 결투를 벌이는데 그가 창을 들고 돌진하지만 그녀는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날려보냅니다. 소피가 그녀와 싸울 차례가 되며 소피는 어니스트와 정면 대결을 할 수 있지만 그녀가 불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소피는 물러나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어니스트가 블레이드와 싸울 준비를 하지만 이상한 에너지를 느끼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아스모데우스가 소유자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지만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그녀가 가족의 보호 아래에서 그 검을 보았고 6살 때 그 검에 손을 대어 악마의 의지가 그녀에게 흐르도록 만들었다고 밝혀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저항해왔고 블레이드는 아스모데우스에게 그녀를 소유자로 인정받도록 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실패할 경우 악마가 살아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그것을 베어버릴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스모데우스에게 그녀와 계약을 맺어줄 것을 간청하며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라고 도전합니다. 불의 기둥이 그녀를 둘러싸고 아스모데우스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자 불기둥에서 악마가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지만 블레이드는 쉽게 그것을 처치한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그녀를 지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고 그녀는 검을 꺼내 아스모데우스에게 돌진하며 그의 봉인을 깨고 에너지 빔을 방출한다. 그들의 힘이 충돌하고 불기둥이 갑자기 사라지며 어니스트가 우위를 점한다. 블레이드는 그녀가 떨어질 때 그녀를 받아주고 둘 다 그녀가 돌아온 것에 기뻐한다. 다음 날 블레이드는 두 학생과 결투를 벌이고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친다. 어니스트는 그에게 적어도 검을 뽑으라고 말하며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소피를 잘 돌봐달라고 요청하고 소피가 항상 혼자라는 것을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주어진 명령에는 항상 복종한다. 소피는 자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블레이드에게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어니스트는 그가 그녀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레이드는 소피에게 다가가 그녀의 훈련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소피는 자신이 주먹만 사용할 줄 배웠다고 밝힌다. 그녀는 실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블레이드는 화가 났지만 왕은 이미 그 조직을 없앴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블레이드는 소피가 정상적인 삶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탓하며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평범한 삶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다가가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묻고 의사는 그것은 젊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레너드에게 젊음의 의미를 묻고 레너드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사랑입니다. 그는 제시카와 클레어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 묻고 클레어는 연인들은 데이트를 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어니스트를 찾아가 데이트가 무엇인지 묻고 어니스트는 연인들이 데이트 중에 하는 일을 설명하지만 아직 그들이 데이트를 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데이트를 간다며 서둘러 떠나고 어니스트는 그가 누구와 데이트할지 궁금해합니다. 블레이드는 여자 탈의실로 뛰어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 소피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소피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블레이드의 친구들이 그를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데이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소피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이드는 소피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데이트 동안 할 일들을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지만 소피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지적하고 블레이드는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소피는 그냥 시작하자고 말하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블레이드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몰래 지켜봅니다. 그들은 오락실에 도착하여 펀치 게임을 하다가 기계를 고장내고 블레이드의 친구들이 수리비를 지불합니다. 그들은 볼에 볼을 맞대고 열대 음료를 함께 마십니다. 어니스트는 그들을 더럽고 추악한 동물이라 부르며 보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친구들은 그녀에게 파르페를 주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지만 그녀가 파르페를 먹어치우는 동안 그 둘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블레이드는 그들의 계획을 확인하고 일정에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소피는 지름길을 이용하면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담을 넘어 하늘로 뛰어올라 마을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전설적인 분수에 도착했고 소피는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왜 그러는지 물었고 블레이드는 그들이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피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인공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실험체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인공적인 엄청난 영웅 능력이 있다고 밝히며 난간을 변형시키며 물리 법칙을 바꿀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그는 수없이 싸우며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었고 이는 사람들이 그에게 화가 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블레이드는 울기 시작하지만 소피는 그를 안아주며 사람들이 살려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인공지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진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블레이드는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과거가 그를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며 그들의 신분을 비밀로 지키기로 약속한다. 다음 날 친구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어니스트는 블레이드에게 왕이 학교에 가져온 마법 짐승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학원에 용이 나타나자 병사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블레이드는 접시를 들고 용에게 태연하게 걸어간다. 용이 그에게 포효하자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주먹으로 용을 친다. 용이 쓰러지자 그는 용에게 먹이를 준다. 모두들 그가 맨손으로 용을 쓰러뜨린 것에 놀라지만 블레이드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며 그 용은 너무 약해서 누구든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용은 소녀로 변신하고 블레이드에게 안겨 아빠라고 부른다. 블레이드는 소녀의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용을 찾기 시작하지만 소피는 용이 변신하는 것을 봤다며 소녀의 본 모습이 용이라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소녀는 계속 아빠라고 부르며 그와 놀고 싶어하고 블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날 저녁 블레이드는 소녀를 목욕시켜주고 그가 소녀의 이름을 쿨하고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니스트가 욕실에 들어오고 그녀는 그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그녀는 드래곤을 포함한 마법의 짐승들이 힘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패배하면 육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영혼은 남아있으며 그것을 물리친 더 강한 존재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블레이드는 드래곤이 인간에게 패배하면 인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과거 생에서 구가 인간에게 패배했는지 묻는다. 어니스트는 그가 소녀의 이름을 구라고 지었는지 묻고 소녀는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어니스트는 화가 나서 블레이드를 변태라고 부르며 그의 얼굴을 밟고 방을 나간다. 다음 날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구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지켜본다. 구는 자신이 스스로 먹을 수 있지만 블레이드가 먹여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러면 음식이 더 맛있어진다고 한다. 클레어는 그녀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 하지만 쿠는 약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며 아침 인사 키스와 식사를 챙겨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블레이드에게 그가 여성의 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그의 친구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쓰레기로 여기고 훈련 세션에서 그를 제외합니다. 블레이드는 쿠가 훈련 구역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부르자 그녀가 그와 함께 그곳에 옵니다. 그 순간 그의 친구들이 다가와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방금 고급반에 들어갔습니다. 제시카는 스파이 활동에 전문화하고 싶어하며 그것은 소피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소피와 함께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시작하려는 순간 쿠가 갑자기 사라지고 블레이드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쿠는 학원을 돌아다니다가 훈련 중인 학생들을 발견합니다. 학생들은 쿠를 알아보고 함께 훈련하자고 하지만 쿠는 자신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도망칩니다. 쿠는 블레이드와 부딪히고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음식을 사줍니다. 쿠가 잠든 사이 블레이드는 어니스트에게 용들은 태어난 후 부모에게 고통받고 처음 만나는 강한 존재를 부모로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쿠가 태어난 이후 혼자였기에 자신이 쿠의 부모 역할을 그만두면 그녀는 진정으로 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쿠를 돌보기로 결심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듣고 있던 소피를 부릅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방으로 가는 길에 소피를 만났고 소피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소피에게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지만 블레이드는 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지붕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달들이 자신을 진정시킨다고 말한다. 쿠는 큰 달을 부모로 작은 달을 자식으로 보며 황무지에서 혼자였을 때 그들을 바라보곤 했다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쿠에게 친구를 만들고 싶냐고 묻지만 그녀는 드래곤이 인간보다 낫다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블레이드가 그녀에게 필요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 다음날 블레이드는 왕에게 쿠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지만 쿠는 왕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방에서 뛰쳐나간다. 블레이드는 쿠를 찾기 시작하고 그녀가 방에서 인형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는 그 인형들이 아카데미의 학생들인 척하며 놀고 있다. 그녀는 모든 학생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들이 모두 그녀의 친구라고 상상하고 이것은 블레이드를 슬프게 만든다. 블레이드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지만 어니스트가 그를 막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어니스트에게 쿠가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쿠가 인간들을 얕잡아보고 인간들이 먼저 자신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니스트는 그에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훈련장으로 가서 블레이드가 모두에게 부탁을 합니다. 쿠를 쓰러뜨려 달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이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간청하고 어니스트는 자신도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때 같은 반 학생들이 와서 쿠를 걱정하고 있다며 쿠와 싸우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요청에 동의하고 학생들이 쿠에게 맞설 준비를 하는 동안 쿠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왕은 위에서 이것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시녀는 많은 인간들에게 쓰러진 용이 패배를 인정할지 의문을 품고 왕은 용은 인간들을 집단으로 본다며 그래도 공정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쿠를 잡았을 때 그녀가 덫에 걸려 싸울 수 없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이제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며 인간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라고 합니다. 쿠는 불을 뿜고 어니스트는 그녀의 검을 꺼내며 모두 전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쿠는 그녀의 꼬리로 공격하고 모든 학생들이 도망치지만 어니스트는 그녀에게 공격을 날리며 다른 학생들에게 훈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대형을 이루어 그녀의 맹점을 공격하고 왕은 이 쇼를 즐깁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의 공격이 드래곤의 비늘을 뚫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합니다. 쿠는 몇몇 학생들을 날려버리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소피가 그녀에게 펀치를 날리고 어니스트는 그녀의 악마의 검으로 공격합니다. 왕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블레이드는 그것이 단지 주의 분산이었다고 말하며 쿠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왕은 함정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싸움 중에 함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레너드가 다른 학생들이 쿠를 분산시키는 동안 구덩이를 팠던 것을 봅니다. 학생들은 쿠에게 돌진하고 어니스트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지만 아스모데우스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약해지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쿠를 공격한다. 쿠는 날기 시작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녀를 다시 땅에 떨어뜨린다. 소피는 중력 조작을 사용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블레이드는 어니스트에게 끝내라고 한다. 아스모데우스는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그녀는 모든 힘을 모으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손을 잡아 그녀에게 힘을 준다. 어니스트는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내고 그녀는 마무리 타격을 가한다. 쿠는 다시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강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은 모두 기꺼이 동의한다. 며칠 후 우리는 그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며 소녀들이 차례로 쿠와 놀며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긴다. 블레이드는 어니스트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려 하지만 블레이드는 어니스트가 살이 쪘다고 지적한다. 어니스트는 이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들은 끝났다고 말하며 뛰쳐나가지만 블레이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3일 후 블레이드는 우울해한다. 왜냐하면 어니스트가 방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닐까 걱정하고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친구들은 블레이드가 어니스트가 왜 화가 났는지조차 모른다고 언급하며 그가 더 화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는다. 제시카가 문을 따고 그들은 스스로 들어간다. 그들은 바닥에 있는 어니스트를 보고 그녀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쿠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간다. 불이 켜지고 우리는 어니스트가 실제로 달콤한 것들을 잔뜩 먹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쿠와의 싸움 이후로 항상 배가 고프고 결국 디저트에 중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녀가 아직 친구인지 묻고 어니스트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이 말을 듣고 안도하며 떠날 준비를 하지만 여자들이 그를 끌어당기며 어니스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시카는 그녀에게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니스트는 그냥 먹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체중을 확인해보니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니스트는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을 힘으로 받치며 검의 힘을 사용하고 그녀는 불꽃에 휩싸입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도착하고 블레이드는 그들에게 그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강력한 마법 짐승이 있다고 설명하며 컵을 실수로 깨뜨리며 힘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전에는 힘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짐승이 모든 것을 파괴할까 봐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그녀를 돕기로 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훈련장으로 데려가 마법 장벽으로 둘러싸고 블레이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풀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니스트는 블레이드가 전에 그녀를 구해준 적이 있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그를 믿기로 합니다. 레오나드는 창을 들고 악마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레오나드를 날려버립니다. 소피는 악마를 붙잡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봉인 마법을 걸지만 악마를 붙잡아 두기엔 역부족입니다. 쿠는 강력한 화염을 내뿜지만 악마는 그것을 흡수하여 쿠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접촉과 동시에 폭발하여 쿠는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모든 친구들이 쓰러지자 블레이드는 악마를 공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블레이드가 검을 뽑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고 그가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바람 한 줄기에 그를 날려버립니다. 블레이드는 검을 뽑고 반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불꽃을 쏘아 보낸다. 블레이드는 그의 검으로 그것을 막지만 검은 부서진다. 어니스트는 그에게 아스모데우스를 주며 한 번의 공격으로 싸움을 끝내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악마는 그가 오만하다고 생각하며 덤벼보라고 말한다. 강력한 아우라가 그를 둘러싸고 그는 파괴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악마는 자신의 장벽으로 그것을 막지만 장벽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블레이드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의 장벽을 부수고 그녀를 물리친다. 그의 기술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이 폭발은 지역을 둘러싼 마법 장벽마저 파괴한다. 블레이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은 것에 기뻐하지만 갑자기 쓰러진다. 그는 보건실에서 깨어나고 의사는 그가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걱정했다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의사는 그의 친구들이 괜찮다고 말하며 심지어 악마도 살아있다고 전한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악마가 아카데미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블레이드를 보자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려 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녀를 멈추게 하고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악마는 마리아가 다른 인격이라고 말하며 아무도 그녀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마리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한다. 왕은 마리아의 정체를 알고 그녀를 학교에 환영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힌다. 그는 그녀의 고인이 된 어머니가 인간이었고 아버지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악마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블레이드의 그룹은 말이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지만 그녀를 이렇게 두는 것이 괜찮은지 의심하며 그녀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어니스트는 왕이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말은 그녀의 힘이 펜던트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밝히며 평범한 학생으로서 학교의 규칙을 따르겠다고 말한다. 말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떠나고 그룹은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날 저녁 말은 블레이드를 그의 방에서 방문하여 데이트에 초대한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려 함께 날아가고 말은 자신이 5년 전에 자아를 얻었지만 이제 스스로를 숙녀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다. 말은 그를 옥상으로 데려가 그를 위해 학교에 남았다고 밝히며 그의 힘 때문에 그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이제 자신의 힘의 15%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말은 그가 현재 상태로는 죽일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래의 그를 죽일 때까지 학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은 블레이드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이 없고 마리아의 의식이 그녀가 펜던트를 제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힌다. 나중에
블레이드가 마리아와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말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한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마리아는 말과 공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의식이 몸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이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한다. 블레이드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다리 아래 갇힌 마차를 발견한다. 그들은 그 마차를 켄타우루스가 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블레이드는 그 켄타우루스가 디오네임을 알아본다. 디오네는 블레이드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려 하지만 블레이드는 자신의 위대한 영웅이라는 정체성은 비밀이라고 말하며 막는다. 제시카가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고 이로 인해 다이오는 기분이 좋아져 이상한 소리를 낸다. 블레이드는 그 소리를 듣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이는 어니스트를 불쾌하게 하지만 제시카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정신적으로 5살 아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다이오는 블레이드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5살이었다고 밝히며 그가 야생동물처럼 사나웠다고 말한다. 그녀는 과거에 블레이드가 자신을 먹으려고 했었다고 이야기하며 그때 그녀는 훨씬 더 약했다고 덧붙인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했고 덕분에 위대한 영웅과 힘을 합칠 수 있게 되었다. 다이오는 위대한 영웅이 자신의 등을 탔었지만 악마왕과의 싸움에서 그녀를 동참시키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때 그녀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며칠 후 블레이드와 어니스트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시무르그라 불리는 거대한 새가 나타난다. 어니스트는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인간을 공격한 시무르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 시무르그가 그들을 향해 내려오며 근처의 마차를 부수고 있다. 어니스트는 싸울 생각을 하지만 시무르그가 그녀를 노려보자 망설인다. 블레이드는 그녀에게 싸우는 정신을 억제하라고 한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손을 들고 새들이 날아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시무르그가 2마리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왜 마차가 공격당했는지 궁금해하고 왕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왕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블레이드는 상황을 그에게 알린다. 왕은 디오네가 가져온 마차에 시무르그의 알이 있었다고 밝힌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그의 행동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났기 때문에 속상해한다. 하지만 왕은 부모가 어니스트를 위한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알은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하며 저녁 해의 빛을 받아야 부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알을 혼자 두었으면 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알은 내일 부화할 것이며 그것을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다음 날 블레이드는 학생들에게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알리며 부모들이 광란의 상태에 있으므로 알을 발견하면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알을 숨기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탑의 꼭대기로 올려 알이 부화하기에 완벽한 조건에 놓이게 하자고 합니다. 시무르그들이 수도에서 마차를 파괴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지금은 시무르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철로 만든 철사로 시무르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새가 전체 건물을 끌어올려 도망치면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알이 부화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클레어가 부상자를 치료하는 동안 다른 시무르그가 나타나고 쿠는 화염 폭발로 공격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그녀를 지나쳐 달려갑니다. 마리아는 마오에게 맡기고 번개로 공격하지만 그 새를 물리치기에는 부족하여 어니스트는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 아스모데우스의 불꽃을 사용하여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그녀는 건물에 충돌하지만 우연히 푸딩을 발견하여 힘을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먹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알을 들어 올리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고 시무르크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블레이드는 알에 도달하기 위해 타워를 오르기 시작하지만 힘의 15%만 사용할 수 있어 힘들어하고 디온이 그를 도와서 자신의 등을 타게 합니다. 디온은 블레이드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키고 그는 디온을 친구 중 한 명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에 도달하지만 블레이드는 알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하고 디온은 그에게 꽉 잡으라고 하며 그를 들어 올려 타워 꼭대기로 밀어냅니다. 왕은 그들을 결승선에 환영하지만 시무르크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왕은 이제 자신이 빛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무르크에게 자신의 이름이 길다메시 소울메이커라고 말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조수가 시무르크가 한 번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설명하며 그는 이로써 자신의 빚을 갚으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무르크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왕을 튕겨내어 그가 알에서 튕겨나가게 합니다. 알이 옆으로 밀리면서
블레이드는 그것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그 순간 소피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능력으로 5초 동안 시간을 멈추고 블레이드가 시무르그를 물리칠 바람용을 소환하는 용포식 기술을 사용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소피와 블레이드는 지쳐있고 아래서 쌍둥이 시무르그가 부화합니다. 아기 시무르그들은 블레이드를 부모로 알아보고 블레이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 블레이드와 어니스트는 시무르그를 타고 비행을 시도합니다. 시무르그의 불규칙적인 움직임에 어니스트는 당황하고 부모 시무르그들은 모두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쿠프도 함께 날고 블레이드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밝힙니다. 어둡고 침울한 날, 피 묻은 검을 든 블레이드가 학원 강당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에게 맞서지만 그는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소피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자신이 그를 상대로 전력을 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항상 궁금했다고 밝힌다. 블레이드가 주위를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클레이가 제시카와 싸우고 카심이 클레어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제시카가 밀려나고 남자들은 그들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제시카는 카심을 제압하고 클레어는 클레이를 망치로 때립니다. 어니스트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블레이드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이코처럼 그에게 돌진하지만 블레이드는 빠르게 베어내며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블레이드는 깨어나고 왕은 그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고 발표한다. 클레어와 제시카는 그의 공격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어니스트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되돌아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왕은 그녀를 재밌다고 하며 웃는다. 어니스트는 감명을 받지 못하고 블레이드는 가상현실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왕은 그가 가장 강한 괴물들을 세계에 추가하는 것을 보고 대영웅에게도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이드는 대신 왕을 연결한다. 왕은 온갖 종류의 괴물들과 맞서 싸우게 되어 두려워하고 블레이드는 왕의 조수에게 그가 죽으면 계속 부활시켜 달라고 한다. 블레이드는 점심을 즐기고 클레이와 카심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니스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고 블레이드는 그들이 여자들에게 패배했다고 알려주며 아마도 그들이 자신의 실력에 안주하고 훈련을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점심 후 블레이드는 새로운 온천에 대한 전단지를 보고 그들은 밖에서 다이온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들을 맞이하고 모두 함께 편안한 목욕을 즐깁니다. 블레이드는 어니스트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제시카는 그녀가 온천에 대해 뭔가 꺼리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니스트는 바위 뒤에서 나타나 혼욕을 좋아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클레이와 카심이 여전히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녀들은 그들에게 단지 운이 좋았다고 말하려 하지만 어니스트는 그들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클레어는 이긴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이는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갑니다. 밤에 블레이드는 그 두 사람을 체크하러 가지만 그들은 그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두 소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는 것에 대해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털어놓습니다. 쿠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강해지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여자들은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블레이드가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카심은 제시카의 얼음과 번개 공격에 대해 궁금해하고 제시카는 소피와 마리아 덕분에 배웠다고 밝힌다. 클레이는 그들이 협공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니스트는 블레이드에게 훈련을 받았다고 나서서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왜 좋아하는 사람보다 강해야 하는지 그것은 어리석은 조건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블레이드보다 절대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로봇을 발견하고 그것이 거기에 뭐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데 갑자기 로봇이 작동되면서 블레이드의 사진이 나타난다. 블레이드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쿠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기운이 쿠를 밀쳐낸다. 쿠는 그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블레이드는 한 번에 15% 이상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때 여자들이 로봇을 데리고 와서 그 로봇이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블레이드는 갑자기 검을 뽑아 용식으로 로봇을 순식간에 파괴한다. 그의 검이 부러지면서 그는 명상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기술을 사용한 후에도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니스트가 왜 로봇을 파괴했는지 묻자 블레이드는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수호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로봇이 어니스트의 몸을 스캔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이오나는 블레이드에게 여러 번 파괴당했지만 블레이드는 자신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격했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블레이드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는 자리를 떠납니다. 소피가 그를 따라가고
블레이드는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도서관에 침입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호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몸이 파괴되더라도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엘리자는 블레이드가 그녀를 공격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나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어니스트에게 자신이 두렵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신을 잊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에 아이오나는 자폭하지 않아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때 블레이드가 땅에서 나오고 어니스트는 그에게 파티에 왜 안 왔냐고 묻습니다. 블레이드는 마더 컴퓨터에 가서 이오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힙니다. 그의 행동으로 이오나와 마더 컴퓨터의 연결이 복구되어 더 이상 자폭하지 않게 되었고 모두 축하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배틀로얄이 열리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쟁하지만 블레이드가 모두를 압도합니다. 레너드는 아직 서 있었고 모두 그를 응원하며 블레이드를 이기라고 합니다. 그는 어니스트를 위해 이기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약함을 알기에 그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너드는 블레이드에게 돌진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를 쉽게 쓰러뜨리고 다른 학생들은 그를 쓰레기 취급하며 떠납니다. 그날 저녁 레너드는 블레이드의 엄청난 힘을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블레이드를 이기지 못하면 어니스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는 블레이드와 싸우고 싶어하는 마리아를 만난다. 그녀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한다. 레너드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니스트가 자신을 인정해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엘리자가 그들에게 합류한다. 그녀는 그들이 블레이드에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한다. 레너드는 블레이드의 친구들을 모아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제안이 있는지 묻고 제시카는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공격하자고 제안한다. 어니스트는 그것을 비겁한 전술이라고 부르지만 엘리자는 블레이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어니스트는 모르는 척하고 제시카는 그들이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클레어는 그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3명의 마스크 쓴 남자들이 방에 들어와 방이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어니스트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블레이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테러리스트들은 의사를 인질로 잡고 학생들에게 방을 나가라고 명령한다. 블레이드는 나가려 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를 멈추며 의사가 인질로 잡히고 있다고 말한다. 의사는 블레이드가 그녀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듯 보이고 소녀들은 인질로 잡히겠다고 자원하며 블레이드가 그들을 구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의사는 자리를 내주며 걸어나간다. 어니스트가 인질로 선택되었지만 블레이드는 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쿤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쿤은 인질이 음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의 차분한 태도가 어니스트의 신경을 건드렸고 어니스트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모두 묶여있으니 구해줘야 한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을 식량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블레이드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들의 행동을 알아보았기에 그들이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가면을 벗고 블레이드에게 절을 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들에게 소녀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카심은 소녀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라며 그들을 식량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클레어가 그를 때립니다. 레너드는 인질에 약한 블레이드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들의 계획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는 성 아래에 어떻게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마법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뒤에 문이 닫히고 길다메시는 그들이 퀘스트를 끝낼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조수는 학생들에게 110억 칼로리를 소비할 때까지 생존하라고 말하고 디오네는 그들 주변에 재료가 많지만 이 지역의 생물들이 폭력적이라고 밝혀냅니다. 학생들은 캠프를 차리고 제시카가 괴물을 열린 공간으로 유인하지만 그 생물은 클레어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말에게 맡기고 그녀는 주문을 사용하여 괴물을 물리쳐 그들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괴물의 잔해를 캠프로 가져가 요리를 시작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캠프가 잘 보호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블레이드는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어니스트가 갑자기 그와 함께합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보고 그가 어렸을 때 어땠을지 궁금해합니다. 블레이드는 항상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으며 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가까이 다가가지만 클레어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가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말하자 어니스트는 그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캠프는 결국 마을로 변하고 학생들이 목표에 가까워지지만 길다메시가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그가 나열한 재료를 모으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동굴에 들어가 양배추 괴물을 만난다. 어니스트는 그것을 태우려고 하지만 소피가 그녀를 막으며 생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괴물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포획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음 재료를 찾기 위해 옥수수 밭으로 가고 그곳에서 복싱 옥수수를 만난다. 블레이드는 그것과 싸우려 하지만 소피가 주먹을 사용하지 않으면 맛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괴물과 복싱 경기를 치르고 승리를 거두며 그룹은 괴물을 포획한다. 그들은 땅에 당근이 있는 것을 보고 블레이드가 당근을 뽑으려 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를 멈춘다. 당근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어니스트는 그 비명이 치명적인 저주라고 밝히지만 아이오나는 앞으로 나아가 블레이드에게 저주는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로봇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근을 뽑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는다. 그 소리는 지역의 모든 생명을 파괴한다. 학생들은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하지만 비헤모스는 그들을 순식간에 처리해버린다. 소피와 아이오나는 생물을 폭발시키고 모든 소녀들이 그 뒤를 따르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지만 비헤모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 생물이 에너지 빔을 발사하지만 레너드는 장벽으로 모두를 보호한다. 어니스트는 블레이드에게 아스모데우스를 빌려주고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은 하나뿐이라고 말하지만 넬은 그가 자신의 힘의 15%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블레이드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30%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녀에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힘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넬은 더 빠른 방법을 안다고 말하며 그를 키스하고 에너지를 전송한다. 소피는 비헤모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이오나는 그녀의 대포를 쏘지만 그 생물을 막기에는 부족하므로 학생들이 비헤모스를 주에 분산시키고 블레이드와 메리 아스모데우스를 높이 들며 모두 물러나라고 한다. 그들 주위에 회오리 바람이 감싸고 아스모데우스는 성스러운 악마의 검으로 알려진 거대한 검으로 변신한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거대한 괴물을 공격하여 반으로 갈랐고 멜은 블레이드가 자신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기술과 같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이제 지쳐 있었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도와준 멜에게 감사를 표한 후 기절합니다. 그들은 학원으로 돌아왔고 의사는 블레이드에게 그의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능력의 18%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피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녀 또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감싸는 동안 소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블레이드는 그들에게 이것이 기술이 제대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소피는 바람을 목표물에 날려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그녀는 갑자기 블레이드를 공격하려 하지만 진짜 소피가 나타나 공격을 막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두 명의 소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주위에 모이자 사칭범은 즉시 후퇴합니다. 소피는 그녀를 끝내려 하지만 주우하며 원이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원은 소피에게 그들이 그녀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블레이드가 친구들과 함께 VR 세계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소피가 작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생쿠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소녀들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엘리자는 생쿠가 고대에 잃어버린 단어로 숫자 5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블레이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를 쓰러뜨린 후 땅에 있는 그를 계속해서 가격합니다. 그는 결국 죽지만 현실 세계에서 다시 깨어나고 엘리자는 생쿠가 그녀를 물리쳐서 기쁘다고 밝히며 이것이 블레이드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쿠는 그녀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를 추적하며 또 다른 소녀가 합류하여 그를 처치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들을 다른 건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어니스트가 마법사들을 모아놓았으며 그들이 소녀들을 향해 발사합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계속 앞으로 돌진하지만 어니스트가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생쿠는 즉시 뒤따라가 어니스트를 놀라게 하고 블레이드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밀쳐냅니다. 어니스트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만 소녀들은 다시 일어나 그들의 힘을 합쳐 블랙홀을 만들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블레이드는 그것이 10초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녀들이 지금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소피가 자매들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니스트는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고집합니다. 제시카는 소녀들의 은신처부터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길가메쉬는 소피가 혼자 가기로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매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죽이는 것이므로 소피는 그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니스트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블레이드는 어쨌든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쿠와 이오나도 소피를 돕고 싶어합니다. 한편 우리는 자매들이 다른 은신처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그들은 블레이드를 죽이겠다는 목표를 상기합니다. 그들은 밖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그것은 블레이드에게 도전하라는 초대장이다. 아카데미 경기장에서 블레이드는 자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어니스트는 그들이 미끼에 걸릴지 궁금해하지만 소피는 만약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매들은 결국 나타나고 블레이드에게 그를 죽이려 한다고 말한다. 엘리자가 그에게 그들의 계획을 상기시키고 자매들이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매들은 즉시 그에게 돌진하고 엘리자는 그의 목표가 그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찾고 소녀들을 재프로그래밍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블레이드는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의 검을 잃는다. 어니스트는 그를 걱정하지만 소피는 그를 믿으라고 말한다. 블레이드는 모든 것을 막고 그들을 밀어내는 장벽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블레이드의 검은 파괴되고 센카가 그에게 돌진한다. 블레이드는 재빠르게 피하고 어니스트에게 자신의 힘을 주라고 외친다. 그녀는 그가 검 없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바이알을 던진다. 하지만 센쿠가 그들을 방해하고 바이알이 바닥에 떨어진다. 소피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시간을 멈추고 바이알을 회수하며 블레이드를 구한다. 센쿠는 그녀의 영웅의 힘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블레이드는 소피에게서 힘을 빌리고 그것을 반격하여 센쿠를 지치게 만든다. 원은 혼자 남아 블레이드를 끝내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니스트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공격에 맞서 싸운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모든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다. 먼지가 걷히고 원은 여전히 서 있으며 태양이 지기 시작한다. 블레이드는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알며 몸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원은 그들이 실패했으니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블레이드는 그들이 살면 더 강해지고 그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소피는 원에게 그녀의 히어로 파워를 사용하라고 한다. 블레이드의 도움으로 그들의 모든 영혼과 마음이 소피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다음 날 우리는 블레이드를 병원에서 보고 소피가 그를 방문하러 온다. 우리는 모든 자매들이 이제 그녀의 몸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이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니스트가 그녀의 불꽃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것조차 효과가 없다. 소피는 자매들의 힘을 모두 사용하고 각자의 기술을 다 써보지만 거의 효과가 없다. 말과 이오나는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길가메쉬는 그저 웃는다. 그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위대한 영웅이 있으니까. 그리고 괴물은 순식간에 한 방에 쓰러진다. 블레이드는 점심을 가지고 도착해서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난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